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코 뒤로 걷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번 생은 망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젊은 시절의 꿈은 온데간데 없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룬 것은 없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자괴감이 드시지는 않는지요? 실패라는 단어가 내 인생의 꼬리표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실패의 횟수로만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23세에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고 24세에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26세에는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신경쇠약에 걸려 6개월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하원의원 선거, 상원의원 선거, 부통령 선거까지 줄줄이 낙방했습니다. 무려 27번의 실패. 누가 봐도 그는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52세의 나이에 결국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링컨이 그 지독한 실패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인생을 대하는 3가지 태도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실패가 마침표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쉼표였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링컨의 이력서를 보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빚쟁이, 낙선, 파산, 낙선, 또 낙선.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에 나는 안 될 놈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술독에 빠져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링컨은 선거에서 떨어지고 돌아오는 길이 미끄러워 엉덩방아를 찍고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미끄러지긴 했지만 넘어진 건 아니야. 그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낙방을 인생의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끄러짐 혹은 우회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한 번 사업에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고 한 번 승진해서 밀리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으면 그만입니다. 링컨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100번을 넘어지고도 101번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넘어져 계십니까? 무릎이 좀 까졌다고 울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길일 뿐이다. 링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이름의 자산으로 바뀝니다. 둘째,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고 나를 세우십시오. 링컨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게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먼저 4시간 동안 도끼날을 갈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무딘 도끼를 들고 무작정 나무를 찍어댑니다. 남들보다 빨리 해야 해. 지금 당장 성과를 내야 해 라며 땀을 뻘뻘 흘리지만 날이 무디니 힘만 들고 나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지? 라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링컨은 그 수많은 낙선의 기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변호사 일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고 수만 권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고
토론하며 연설 능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지루하고 긴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있었기에 기회가 왔을 때 단숨에 거대한 나무를 벨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멈춰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도끼날을 갈 때입니다. 책을 읽고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수양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카롭게 갈린 도끼를 든 사람은 무딘 도끼를 들고 10년 먼저 출발한 사람을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드십시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미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내각에는 그를 촌뜨기 고릴라라고 비난하며 무시했던 정적 스탠턴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런 놈들을 왜 곁에 두십니까? 당장 쳐내야 합니다. 라고 흥분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친구로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적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집이 세지고 편협해지기 쉽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며 마음속에 적을 키웁니다. 하지만 분노와 증오는 결국 나 자신을 태워버리는 불씨가 됩니다. 링컨은 자신을 모욕했던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결국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시신 앞에서 가장 서럽게 통곡하며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스탠턴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감동시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관용과 포용은 힘없는 사람의 비굴함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만이 부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적을 친구로 만드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서 걸림돌은 사라지고 디딤돌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링컨의 인생은 5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꽃을 피웠습니다. 만약 그가 40대 후반에 계속되는 실패에 좌절하여 포기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위대한 링컨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입니까?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의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난과 실패는 당신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훈련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코 뒤로 걷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걷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